이번에는 우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버 백엔드 시스템 설계하는 법을 보죠. 우버 아시죠? 그쵸? 이게 뭐 말도 많고 다르고 많은 건데요. 실제 여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 택시 회사가 위협을 받을 만큼 쓰는데 저도 써봤는데 일단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앱 열고 몇 번만 누르면 바로 몇 분 뒤에 제 앞으로 차가 오거든요. 결제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제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쓰기가 많이 편합니다. 자, 보시죠. 자, 디자이닝 우버 백엔드고요. 먼저 이제 뭐 우버는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설명은 빼고요. 그냥 바로 요구사항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하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거는 이제 우버의 이제 간단 버전이고요. 걔는 사용자 유형은 이제 드라이버와 커스터머스 둘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이제 현재 위치, 승객을 태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정기적으로 서버에 서비스라고 하죠. 우버 서비스, 우버 서버에 알려야 되고요. 커스터머는 근처에 있는 모든 드라이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앱을 딱 실행을 시키면 내 주위에 이제 우버 차량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와, 얘네들 서비스 진짜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커스터머는 앱을 열고 이제 탑승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근처 드라이버에게 커스터머가 저 픽업 준비 됐어요 라고 알리게 되고요. 그 근처 드라이버들이 다 받게 됩니다. 거기서 드라이버와 커스터머가 탑승을 수락하면 여행 끝날 때까지 서로의 현재 위치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고, 왜냐면 둘이 동시에 같은 차를 탔으니까 같이 가겠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드라이버는 다음 주행을 위해 여행이 완료되었음을 표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Capacity Assume을 한번 해보죠. 토탈을 커스터머를 300 million이라고 하고요. 드라이버를 1 million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DAU Daily Active User는 커스터머는 1 million이라고 하겠고요. 하루에 쓰는 실제 활성하는 애는 드라이버는 500K라고 하겠습니다. 데일리 라이드는 1 million 정도가 일어나고요. 모든 활성 드라이버가 3초마다 현재 위치를 서버에 통지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커스터머가 승차 요청을 하면 시스템은 드라이버에게 실시간 연락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서로 이제 드라이버와 커스터머가 연결이 되면 둘은 이제 자연스럽게 되게 쉽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만나면서도 서로 연락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베이직 시스템 디자인과 알고리즘을 한번 보죠. 바로 전에 했던 옐프와 대부분 동일하며 쿼드 3가 얘는 옐프는 레스토랑들이 이사를 안 가니까 자주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얘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다르고요. 그것 때문에 옐프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봅시다. 다이나믹 그리드 솔루션의 문제점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죠. 모든 활성 드라이버는 3초마다 현재 위치를 보고함으로써 이를 반영하도록 데이터 구조를 업데이트한다면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쿼드 트리는 업데이트하기에는, 그러니까 서치가 얘를 탐색하기에는 되게 빠른데 얘를 업데이트하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3초마다 업데이트라고 3초마다 그리드를 막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된다면 굉장히 서버의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드라이버를 새 위치로 업데이트하려면 드라이버 이전 위치 기반으로 먼저 올바른 그리드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그리드의 드라이버 위치 그리드를 찾았어요. 여기쯤 있습니다. 그리드가. 그랬을 때 얘가 띠띠띠띠 움직이다가 현재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그리드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리드를 제거해주고 새로 있는 그리드를 찾아서 이동해서 다시 이 그리드 안에 이 드라이버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그리드에 만약에 500개 이상이 됐다고 한다면, 1000개가 넘었으니까 다시 4개로 분할을 해서 쿼드 트리에 리프 노드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또 각각 또 4개로 분할된 위치에 있는 드라이버들을 각각의 리프 노드로 다시 또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새 위치가 현 위치에 속하지 않으면 현 위치 드라이버 되고 올바른 그리드로 이동을 하고 다시 삽입. 이동하면 이제 그 그리드에, 새로운 그리드에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랬는데 집어넣었는데 이게 딱 내가 들어왔던 501개가 됐어요. 어떻게 되죠? 나눠줘야 되죠. 몇 개로? 4개로. 빵빵빵빵 해서 이것들을 각자 또 분해서 각각 넣어두고 새로운 그리드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근처의 모든 드라이버의 현재 위치를 해당 지역의 모든 활성 고객에게 접할 수 있는 빠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앱을 바로 실행시켰을 때 내 주위에 몇 개의 차들이 돌아다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차량이 운행 중일 때 드라이버와 커스터머 모두에게 차량의 현재 위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일 때 나도 그렇고 그 드라이버도 그렇고 현재 위치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겠고요. 쿼드 트리에도 빠른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빠른 리퀘스트나 그런 건 보장되는데 업데이트까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네요. 드라이버가 자신의 위치를 보고할 때마다 쿼드 트리를 수정해야 하나요? 라고 면접관님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쿼드 트리를 업데이트 않으면 일부 오래된 데이터가 있어 드라이버의 현재 위치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쿼드 트리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건 맞은데, 이놈의 트리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리소스도 많이 쓰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 해결을 하냐면 바로 해시 테이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 있네. 쿼드 목적은 근처의 오브젝을 빠르게 찾는 것, 서치가 목적으로. 그러니까 서치 프렌들리, 쿼드 트리는 서치 프렌들리입니다. 서치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느린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해시 테이블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드라이버가 보고한 최신 리스트를 먼저 어디다 넣는다? 해시 테이블에 저장하고, 쿼드 트리는 조금 더 나중에 천천히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는 빨리 넣을 수가 있나요? 빨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키와 값으로 가지고 있고, 이 키로서 바로 다이렉트 억세스가 하기 때문에 원 타임 컴플렉시티로 억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떴다 뺐다를 할 수가 있는 구조죠. 드라이버의 현재 위치가 15초 내에 쿼드 트리에 반영, 그러니까 15초마다 쿼드 트리에 반영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굉장히 늦게, 그러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15초마다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드라이버 로케이션 해시 테이블을 하나를 만들어서 드라이버가 보고한 현재 위치에 저장된 해시 테이블을 위해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고요.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드라이버 아이디는 3바이트, 그러니까 1밀리언을 표시를 하려면 3바이트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바이트로 잡고요. 그리고 올드 레티튜드는 인티저가 아닌 64비트이기 때문에 8바이트로 잡고, 그리고 올드 롱기튜드도 8바이트, 뉴 8바이트, 8바이트에서 토탈 몇 바이트? 35바이트, 48에 32에 3을 더한 35바이트가 되고요. 거기에 토탈 1밀리언이 되기 때문에 35메가바이트. 해시 테이블은 굉장히 작네요. 35메가바이트면 충분합니다. 모든 드라이버로부터 위치를 수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나요?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드라이버 아이디가 3바이트, 그리고 레티튜드 8바이트, 롱기튜드 8바이트, 8에 16에 19바이트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활성 드라이버가 500K라고 했지 않습니까? 19바이트에 500K 하면 3.5메가바이트를 3초마다 수신하니까 대역폭이 크게 많이 필요하진 않죠. 드라이버 로케이션 해시 테이블을 여러 서버에 배포해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확장성, 성능, 내규람성을 위해 여러 서버에 배포를 해야 합니다. 드라이버 로케이션 서버는 뭐를 갖고 있다? 해시 테이블을 보유하고 있다. 드라이버 위치 정보를 받는 즉시 서버는 모든 관심 고객에게 어떻게 한다? 브로드캐스팅 한다. 그래야지 내 위치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브로드캐스팅으로 받아서
그 자동차가 왔다 갔다 움직여지게 되겠죠. 드라이버 위치를 새로 고치기 위해 서버는 해당 쿼드 트리 서버에게 알립니다. 알리고 나서 완료되는 데는 몇 초마다? 15초마다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드라이버 위치를 커스텀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브로드캐스팅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푸시 모델을 하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버는 모든 관련 사용자에게 위치를 푸시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모델을 쓸 수가 있고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하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버 앱을 실행시키면 근처 드라이버를 찾기 위해 서버를 쿼리를 하고요. 해당 위치 쿼드 트리에서 갖고 오겠죠. 드라이버 목록 반환 전에 모든 드라이버의 위치 정보를 서브스크라이브 시키고 브로드캐스팅 받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드라이버 위치를 알고자 하는 커스텀 리스트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드라이버에 대한 드라이버 로케이션 해시 테이블에서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드라이버의 현재 위치 파일 커스텀에 브로드캐스팅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죠? 해시 테이블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해시 테이블에는 최근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이러한 모든 구독을 저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나요?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입긴 평균 활성 공격이 몇이라고 해서 1밀리언이라고 했고요. 활성 드라이브는 500K라고 했습니다. 평균 5명의 커스터머가 1명의 드라이버를 구독한다고 했을 때요. 모든 정보를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활성 500K의 드라이버 아이디는 3, 그 다음에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500K의 평균 커스터머가 5명, 그리고 커스터머 아이디 8바이트죠. 그래서 요거를 곱해줘 해준 거에서 약 21MB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쵸? 드라이버 아이디와 고객 수, 그리고 요거는 커스터머 아이디. 그러니까 드라이버와 커스터머가 필요한데 각각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드라이버 위치를 커스터머에게 알리려면 얼마나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나요? 평균 드라이버가 몇이라 그랬죠? 평균 5명의 커스터머 1명의 드라이버를 하기 때문에 5명이 결국에는 1일 활성 고객이 500K죠. 그래서 드라이버당 5명의 고객이 필요하니까 5명의 고객에 500K를 해서 2.5 밀리언이 되고요. 2.5 밀리언의 이제 드라이버 아이디는 3바이트, 레티튜드 8바이트, 롱기튜드 8바이트에서 8이 16, 그래서 19바이트를 2.5로 곱해지니까 47.5MB/s가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만 있으면 드라이버에게 위치 커스텀을 알릴 수가 있고요. 알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롱플링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가 푸시하는 방식으로 클라이언트가 계속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서버가 한번 푸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 외로는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해서 아예 클라이언트는 리스닝을 하고 있고 서버가 푸시할 때마다 리스너가 그걸 캐치를 해서 그거를 클라이언트에서 고객에게,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형태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커스터머를 위해 뉴 퍼블리싱 드라이버는 어떻게 추가하나요? 이거는 커스터머가 우버 앱을 처음 열면 근처의 드라이버가 서브스크라이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겠고요. 커스터머가 보고 있는 지역에 새 드라이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거를 집어넣는 루틴을 처리해야 되겠는데요. 새로운 커스터머 드라이브 서브스크립션을 동적으로 추가하려면 커스터머가 보고 있는 영역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 어디를 보고 있는 그 솔루션이 좀 많이 복잡해진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주변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는 어떤가요? 클라이언트가 현재 위치를 보내면 서버는 쿼드 트리의 근처에 있는 모든 드라이버를 찾아 클라이언트로 반환을 합니다. 그때 클라이언트 드라이버의 현재 위치를 화면에 보여주게 되겠죠. 받은 데이터를요. 클라이언트는 5초마다 쿼리하여 서버의 왕복 횟수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푸시 모델보다는 좀 더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비응답이 많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5초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들은 캐치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5초마다 갖고 오니까요. 그리드가 최대 한조에 도달하자마자 그리드를 다시 분할해야 되나요? 뭐 쿠션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해요. 분할하기 전에 그리드한테 약간 추가되도록 그걸 보여드릴게요. 요건데요. 일단 봅시다.
커스터머가 있고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먼저 커스터머가 앱을 열고 앱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앱에다가 이제 차가 몇 개가 있는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ind near driver를 하게 되면 로드 밸런서는 어그리게이터 중에서 제일 바쁘지 않은 놈을 선택을 해주고요. 어그리게이터 서버는 쿼드 서버에게 얘 위치를 주고 고객 위치를 주고 얘 주변에 있는 그 드라이버들의 정보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고 그걸 이제 보여주면 앱에는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거기서 그래 이제 난 리퀘스트 요청을 할 거야. 그럼 또 로드 밸런서가 어그리게이터 서버로 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드라이버는 이제 항상 운전하면서 현재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고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원하는 하나의 드라이버 로케이션 서버로 가겠고요. 얘도 항상 현재 위치를 어디에 15초마다 쿼드 트리에 넣겠고요. SSD 스토리지에 또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요청을 했을 때 그래 해 그럼 노티피케이션 서버를 통해서 커스텀한테 노티피케이션이 가기도 하고 드라이버에서 노티피케이션에 가기도 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쿼드 트리는 쿼드 트리 인덱서가 이렇게 있고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뭐죠? 복제를 하는 이유는 폴트 톨러런스 레귤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고요. 이 쿼드 인덱서는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쿼드 트리를 구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겠지요.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리퀘스트 라이드의 오버워크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커스터머 탑승 요청, 어그리게이터 서버 중 하나 요청을 받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같은 거예요. 쿼드 트리 서버 근처에 드라이버를 반환하도록 요청을 하고요. 어그리게이터 서버는 모든 결과를 수집하고 등급별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몇 개, 3개의 드라이버에 동시에 알림을 보내고요. 요청을 수락한 드라이버는 먼저 탈 것을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3개한테 요청 보냈는데 어떤 얘기냐면 고객이 탑승을 원합니까? 수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메시지가 3명한테 가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네 하는 애가 그 고객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받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취소 요청을 받게 되죠. 왜냐면 이미 한 사람이 선택해서 그 고객은 이미 드라이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 3명 모두가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그리게이터는 1에서 3번까지를 넣었는데 다음 4에서 6번까지 3명은 또 탑승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수락할 때까지 계속 내려가겠죠. 드라이버가 요청을 수락하면 고객에게 알리게 되는 거고요. 자, 내결함성하고 리플리케이션을 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위치 서버, 알림 서버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버에 복제본이 필요하므로 기본 서버가 죽으면 보조 서버가 대신할 수 있고요. 빠른 아웃을 제공할 수 있는 SS 같은 경우 열구 저장소에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니까 SSD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죠? 랭킹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반경 내에 최고 등급의 드라이버를 어떻게 반환할 수 있나요? 주어진 반경 내에서 상위 10개의 드라이버를 검색하는 동안 쿼드 트리 각 파티션의 최대 등급 상위 10개의 드라이버를 반환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파티션들의 반환한 10개 중에서 또 어그리게이터는 다시 소팅을 하고 정렬을 해서 상위에 있는 10개의 드라이버를 갖고 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어그리게이터 서버가 어그리게이팅 하는 거고요. 다른 파티션에서 반환한 모든 드라이버에 또 그 중에서 상위 10개의 드라이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개가 필요한데 각각에 왜 10개를 하죠? 이러면은 너무 로스가 많은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파티션에 10개가 전체에서도 상위 10개에 있는 거죠. 얘는 뭐 엘리트들의 집단이 상위 10개가 있을 경우에 이 상위 10개 중 하나는 10개가 그대로 또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10개씩 갖고 와야지 됩니다. 뭐 어드밴스 이슈가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질문만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리고 연결이 끊긴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 어떻게 처리하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항상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뭐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터널로 간다든가 했을 때 끊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 방법. 커스터머 타수 중일 때 그 연결이 끊겼어요. 그러면 요금 청구는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끊어버리면 커스터머는 더 이상 위치 정보를 송수하지 못하니까 드라이버랑 커스터머가 따로 위치가 이제는 같이 안 가고 떨어져 가는 걸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결제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끝까지 다 같이 타고 간 걸로 결제를 해야 되느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린 걸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요금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가 항상 정보를 푸시하는 것과 서버가 항상 정보를 푸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퍼포먼스는 당연히 서버가 푸시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핫드라이버 문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버가 푸시하는데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클라이언트가 푸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버 백엔드 쪽 시스템 디자인하는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